14번. 오, 중요한 얘기 나왔어. 근이 정수예요. 굉장히 폭이 좁은 수예요. 자, 그래서 근이 정수, 자연수라는 요 폭이 굉장히 적은 요 수의 종류가 나오게 되면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씩 세우고 하나씩 대입해 보는 거.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고3들도 수능에서도 실제 이렇게 해요. 뭐 정수하고 자연수는 대충씩 세우고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 자, 알파 근 플러스 그리고 이것의 큰 테마는 어디냐면 근각계수의 관계 쪽이에요. 이 문제 근각계수의 관계 쪽이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 누가 정수? 얘가 정수. 얘가 정수. K는 아무 말 없네? 그치? 근데 정수 더했고 K가 무리수가 나올 리가 없겠네? 그치? 그럼 K는 정수네. 그럼 정수 있으니까 K도 정수겠지. 다 정수야.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K 마이너스 3. 다 정수야. 다. 올. 자, 연립방정식이야. 이렇게. 자, 딱 보니까 K를 소거하면 되겠네. 그래서 K를 소거해서 만든 식이 뭐냐면 알파 하나, 베타 하나, K 날라갔잖아. 그래서 더했지. 마이너스 7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근데 대충 식을 세우고 하나씩 대입하라고 그랬지. 이 식이 그 식이 아니야. 너희들이 배워야 돼. 이 식은 앞에서 좀 봤을 건데 가짜 인수분해 하는 게 있어. 가짜 인수. 어디서? 정수, 자연수에서는 요 문자들만 가지고 괄호만 집어넣는 거지. 숫자가 남으면 인수분해 된 거 아니거든? 숫자 필요 없고 얘네들만 괄호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모양이 정해져 있어. 어떻게 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에 1을 하나 주는 거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6이겠지. 이렇게. 그러면 한 4개짜리 인수분해가 돼요. 한 4개짜리. 한 4개짜리 인수분해의 표준형입니다. 둘둘 묶기. 그래서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구조. 이 식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요 구조를 보는 거예요. 구조.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 이게 바로 대충식 세우고요. 이 숫자들이 정수니까 이제부터 하나씩 찍듯이 푸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1이면 마이너스 6이고 플러스 2면 마이너스 3이고 플러스 3이면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맞냐? 6이면 1이고 됐지? 그러면 알파 베타 세트가 싹 나오지. 근데 좀 이따가 요거 자리 바꿔서 또 구하겠지. 그럼 좀 전에 알파 값이 이제 베타 값 되겠지. 이거 한 번 더 쓰면 이렇게 해서 여기 또 거꾸로 잠깐 마이너스 6이면 1이고 마이너스 3이면 플러스 2고 마이너스 2면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 1이면 6이고 요거는 요 세트는 요거 싹 바꾼 거잖아. 그래서 알파, 베타가 세트가 너무 싹 바꿔서 다시 한번 4개 더 이렇게 바꿔서 만들어줍니다. 풀이가 없습니까? 그럼 내가 요거 하나만 적어줄게. 요거는 알파 플러스 1이 1이고 그때 베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6이니까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야. 알파는 0이고 베타는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적는 거야. 다른 것도 다 이렇게 적는 거야. 근데 이제 K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K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알파하고 베타를 더했을 때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잖아. 그치? 그러니까 K 값은 중복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같은 K 값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자, 지금 1번 풀이는 사실 어떤 풀이냐면 좀 쇼컷이에요, 쇼컷. 그러니까 특별한 케이스여서 딱 이렇게 풀면 돼라고 하는 지름길이야. 그리고 2번이 정석이야. 2번이 정석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 1번처럼 안 풀려요. 얘는 소거를 못해. 좀 써볼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K 플러스 3. 여기까지 좋아. 이렇게. 근데 알파 곱하기 베타는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4기 때문에 이걸 연립해서 아까처럼 인수분해가 되는 그 모양을 못 만들어. 오케이? 근데 아까는 스페셜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출제자가 손을 본 거야. 그렇게 되게끔. 알겠니?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오리지널 개념이 뭐냐면 정수래매. 정수는 결국 실수의 한 종류예요. 실수의 한 종류다. 그러니까 네가 정수가 되기 전에 실수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x가 근이 일단 실수가 돼요. 일단. 그래서 판별식 D를 먼저 쓰는 거지.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K 4 마이너스 3K 제곱 6K 10K 커 9 16 7 근데 앞에가 마이너스 있는데 마이너스 붙고 3K 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K 3K 그 다음에 1 7 마이너스 해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3K 마이너스 7 이렇게. 이것이 실수가 돼야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다시 2차 분식 들어갑니다. 이거 나오면 그리는 거야. K가 있는데 이 식이 1일 때 0이야. 0. 이 식이 3분의 K일 때 0이야. 3분의 K일 때 0이야.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위로 올라오죠. 이 식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값들이 나와야 돼. 이런 값들이. 이런 값들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요 안에 숫자들이 식에 대입이 돼서 이런 값들이 나오게 됐으니까 이런 값들이 나오려면 그 근 3분의 7, 이거 3분의 7이다. 3분의 7 K가 1부터 3분의 7까지 이었었다라는 얘기지. 그런데 이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봐봐. 얘 정수고 얘 정수니까 얘도 정수야. 뒤에 3이 있으니까 얘가 분수면은 정수가 나올 리가 없죠. 유리수면, 무리수면 나올 리가 없죠. 다른 애들 특징상. 그러니까 여기가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 K는 1이거나 K는 2이어야 돼. 이게 원래 오리지널이에요. 네가 정수가 되기 전에 실수가 되어야 한다. 이제 15번. 예. 수의 종류가 언급됐어요. 소수. 특징이 예를 들어서 이 같은 수는 소수지 1 곱하기 2. 그치?
13 소수지? 자, 특징을 말로 하는 대신 저렇게 보여줄게요.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뭐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알고 있지? 대답해도. 자, 2차 방정식에 그 소수 두 개를 썼어. 소수를 두 개를 썼어. 그런데 여기에 근이 자연수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근을 알파 베타 써야겠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는 소수가 나왔다. 뭐 이런 거는 많어.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는 소수가 나왔다. 여기 따라서 알파는 얼마? 더 써줄게. 또 소수 뭐 있냐? 자, 하나 더 썼다. 자, 알파는 얼마? 그럼 베타는 얼마?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하면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근이 1과 B라는 거지. 이걸 가지고 이제 알았으니까 일로 가지고 와보자. 합적으로. 알파 1, 베타 B, 소수는 A, 소수 하나 1, 2, 3, 2, 2가 2. 나왔네. 더 적어줄게. 이렇게 소수와 소수가 1 차이 난다. 그 수는 2와 3밖에 없어. 그래서 B는 2, A는 3. 자, 정리해볼까? 보자. 그러면 두 근은 1과 B, 2이고 A는 3이고 B는 2다. 이게 결과네. 자, 여기서 이제 결정된 수를 여기다 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저거 x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분하고 a, b 집어넣고 하면 인수분해하고 수치대입법 쓰고 아니면 여기에 3차고 여기에 2차니까 나머지 정리면은 나머지 AS 플러스 B고 나머지는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A PX 플러스 Q 이렇게 둔다고 해서 나누어준 식, 나누는 식, 뭐 QX 플러스 나머지 PX 이 부분이 중요한 거야. 자, XY에 대한 X, 문자 X, Y가 사용된 2차, 2차 전체적으로 2차식이 있는데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고 했어.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된다 라고 했을 때 물론 두 개의 문자를 가지고 A와 B, X, Y 만든 완전 제곱식, 세제곱 공식 같은 그런 인수분해 공식도 있겠지. 그치? 그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인수분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준 문자를 설정을 할 거예요. 기준 문자를 설정한다? 그러면 나머지 문자는 개수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x, y가 있는데 x, y 중에 내림차수를 정리할
항의 차수를 가지는 항을 나타내는 문자하고 그 앞에 붙어 있는 개수하고 이렇게 내가 구분을 하겠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방정식이니까 방정식 이론을 좀 쓰려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 기준 문자를 내가 이제 x로 잡으면 이렇게 x로 잡으면 y가 개수가 되니까, 그치? y가 개수가 되니까 이 식이 kx제곱 플러스 3y 플러스 1 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 근데 이 뒤에가 인수분해가 되냐? 예. 뭐 되냐? 뭐 되면 인수분해 하지 뭐. y 마이너스 1 y 플러스 2 이렇게. 그러면 앞에가 1k냐 아니면 똑같은 거 보세요. k 1이냐. 결과가 달라요.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만들어지는 식의 모양을 보면 ky 마이너스 k 플러스 y 플러스 2라고 하는 1차를 하나 만들 거고, 여기는 ky 플러스 2k 플러스 y 마이너스 1 x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다시 지금 요거 만들어야 되잖아. 3y 플러스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를 정리를 하면 k 플러스 1 y 마이너스 k 플러스 2 x가 되는 거고, 여기도 똑같아. k 플러스 1 y 플러스 2k 마이너스 1 x가 되는 거야. 그럼 위쪽이나 아래쪽에서 지금 3k를 만들어야, 3y를 만들어야 되니까 k는 2야. 그치? 그래서 k가 2가 되니까 3y 마이너스 1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여기서도 k가 2가 되니까 3y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문제는 뭐냐면 2차 방정식이 아니고 2차 식인데, 2차 식이 두 1차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라는 밑변을 만났을 때 우리가 x에 대해서 내림차순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부족한 설명을 할게. 우리 어차피 또 내신 준비해야 되니까 얘를 갖다 한 문자에 대해서 이제 정해서 싹 정리를 하잖아. 그러면 이제 요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파이브로 이제 만들어질 건데, 요 a, b, c에 y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지금. 근데 그 y를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고 이거를 우리가 인수분해 했다고 했을 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 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 두 1차 xy에 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것은 이 부분이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이 부분에 y에 대한 식이 나올 거라고. 여기가 이게 근과 개수와의 관계 아닙니까? 그거 이해돼? 이 알파 베타가 개수, 요 앞에 있는 개수 얘네들로 이루어질 거 아니야, 얘네들로. 그러니까 xy에 대한 두 개의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됐다는 거는 이 근이 봐봐, 방정식 얘기하려고. 근이 모양이 y에 대한 오케이? 근데 근의 모양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죠. 근데 그게 y에 대한 1차식이 될 거예요. 그건 유형식에서 조금 더 굉장히 추세가 높아요. 다음에 16번. 여기는 여러분이 이미
이론 하나가 있어. 자, 그거부터 설명할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 2차 방정식이야. A가 0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에 근 X를 알파라고 하자. 물론 베타도 있겠지만 똑같은 풀이를 두 번 하게 될 거고. 오케이, 알파만 갖고 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근이니까 다른 숫자 말고 얘 집어넣어야 는0 성립한다는 얘기지. 따라서 A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C 이퀄 0 이렇게 요 식이 반드시 성립하는 식이겠지. 이해됐니?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알파가 0만 아니면 선생님 알파가 0인지 0이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알파가 0이 아니라는 건 C가 0이 아니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는 다시 똑같은 C가 0이 아니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A도 0이 아니고 C도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알파 제곱분의 1을 다 모든 항에 곱해버리면 C 곱하기 알파분의 1의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알파분의 1 플러스 A 이꼴 0 이런 식이 만들어져. 자, 얘하고 요 식하고 요 식을 가만히 비교를 하면 이게 2차 방정식의 X자리에 어떤 숫자를 대입한 모양이라는 거야. 이게 역수인데요, 그게 아니고. 아니, 뭐, 얘가 분수고 얘가 자연수일 수도 있잖아. 이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2차 시계.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을 아까도 설명할 때 주머니 이런 설명을 했었잖아. 어떤 숫자가 들어간 주머니, 그 편의상 X라고 두는데, 거기를 P라고 써도 되고, T라고 써도 되고, K라고 써도 되고, 그런 건 신경 쓰면 안 된다. 오케이? 즉, 이거는 원래 방정식이 이런 모양이었겠네.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 이꼴 0이라는 모양이 있었는데 여기에 근 X로 알파분의 1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알파분의 1을 대입했더니 부호가 성립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 A와 C는 둘 다 0은 안 돼요. 여기에서 한 근이 알파이면 이 개수가 역순서로 만들어진 2차 방정식 CS 제곱 플러스 이쪽으로 이렇게 개수만 가지고 역순으로 만든 CS제곱 플러스 BS 플러스 A 이퀄 0의 한 근은 알파분의 1이다. 이거. 그래서 개수가 역순이면 근이 역수이다. 이렇게. 요거 3차에서도 쓸 수 있고요. 4차에서도 쓸 수 있고 항의 길이만 늘어났지 똑같은 얘기야.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적용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제 설명한 거고. 자, fx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할 때 여기에서 근을 알파와 또는 베타로 이렇게 둔다는 시작. 그러면 f x분의 1 이꼴 0 즉 x분의 1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가 알파면 근이니까 성립하겠지. 이 자리에 근이니까 알파 집어넣으면 성립하지. 맞지? 그럼 봐봐. 똑같은 식이라는 거지. 똑같은 식. 그러면 여기에도 누가 들어가야 돼? 알파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숫자를 집어넣을 건데 그 결과 알파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의 그는 알파분의 1 역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밑에다 뭐라 써야 돼? 여기 그는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다 이렇게 쓰지. 여기에 알파 넣어서 능령이 성립되면 이렇게 능령이 성립되면 똑같은 식, 이게 중요한 거야. 똑같은 식이니까 여기도 알파가 들어가야 돼. 그럼 이 자리를 알파로 만들 수 있는 x값은 알파분의 1이겠지? 그러니까 x에다 알파분의 1이라고 써야 된다고. 그랬더니 등호가 성립하겠지? 그걸 그리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얻은 게 뭐냐면 숫자를 줬는데, 자,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이라고 얻어왔고, 두분했고, 여기에 두분은 얘예요.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얼마라고 얻어왔니? 어디 갔니? 2라고 얻어왔고, 그런데 이 식은 알파 곱하기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고, 그게 2니까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6이겠네. 이렇게. 자, 지금까지 내용이 잘 이해가 됐다면 이 마지막 부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 마지막 부분이 아직까지 부자연스럽지? 그러면 문제가 딱 한 군데 있어. 어디냐면 F가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가 머릿속에 없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F 요 자리에는 요 주머니 안에 이렇게 생긴 주머니 안에는 알파가 들어가 있어야 돼. 맞지? 이렇게 생긴 주머니 안에는 알파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X가 알파 역수가 되는 거야. 왜? 같은 F를 쓰고 있어. 식은 하나란 말이지. 식은 어떤 하나의 식이라고 안 변하는 거야. 그런데 그 식에다가, 자, 이결이에요. 그 식에다가, 바로 그 식에다가 어떤 숫자를 만들어서 능령 하고 싶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 주머니에 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알파 들어가 있어요. 알파. 이 주머니에. 그러니까 여기서 x값을 어떻게 조정해줘야 되냐면, 어떤 x값을 넣었을 때 요 식의 값이 알파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주머니 안에는 불변이야. 알파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x값을 알파 마이너스 1분의 4로 이렇게 정해줘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베타라는 문자가 따라올 테니까 두 번째 근은 4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두 분의 곱은 요거를 뜻하는 거예요. 쌤이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F. 이것도 우리 이제 유형세 방정식 보면 이것만 가지고 유형 3, 4개를 그냥 다다다다다 풀어버릴 거예요. 유형 3, 4개라고 했어. 뭐야? 변형된 형태의 질문들이 상당히 많다. 근데 개념은 F 주머니 안은 뭐가 있어야 돼?